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데 막상 제대로 배우기는 어려운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보호공 수량 산출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관보호공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길이만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관보호공 수량 산출은 단순히 연장만 곱해서 끝나는 공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보호공은 결국 단면을 읽고 그 단면을 1m 기준으로 수량화한 다음 그 수량의 연장을 곱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나중에 산출서는 있는데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도면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평면도만 보면 안 됩니다. 평면도에서는 어디 구간에 관보호공이 들어가는지 시작점과 끝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종단도와 표준 단면도 또는 상세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꼭 확인할 것은 관경이 무엇인지, 관종이 무엇인지, 보호 형식이 어떤 구조인지입니다. 같은 관보호공처럼 보여도 관경이 달라지면 단면 주수가 달라질 수 있고 도로부인지, 구조물 접속부인지에 따라서도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보호공 구간을 한 줄로 합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mm 관과 800mm 관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관보호공 연장 총합으로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다르면 2m당 콘크리트 물량도 다르고 거푸집 물량도 다르고 철근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량 산출서는 반드시 규격별, 형식별, 위치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핵심인 2m당 단위 수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보호공 수량 산출의 진짜 핵심은 여기입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단면을 기준으로 먼저 2m당 콘크리트 최적을 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을 감싸는 보호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길이 2m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m당 최적이 나옵니다. 거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푸집이 필요한 면을 확인해서 2m 기준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철근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철근도 2m 기준으로 몇 분이 들어가고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중량으로 환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총물량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2m 기준 단위 수량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이 바뀌거나 구간이 추가되어도 수정이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산출을 잘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단위 수량이 정리된 사람은 수정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감으로 한 번에 총물량만 넣은 사람은 수정 지옥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총물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1m당 단위 수량 곱하기 해당 구간의 연장입니다. 예를 들어 1m당 콘크리트가 0.85세제곱미터이고 연장이 12m라면 총 콘크리트 물량은 10.2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거푸집도 같은 방식입니다. 1m당 거푸집 면적의 연장을 곱하면 됩니다. 철근도 1m당 중량의 연장을 곱해서 총 중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출 조서와 집계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산출 조서는 계산의 근거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집계표는 최종 수량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산출 조서에는 위치, 직점, 관경, 형식, 연장, 1m당 단위 수량, 총물량이 보이도록 정리하시고 집계표에는 품목별 최종 합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검토자도 보기 편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협의 자료로도 쓰기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면도 없이 연장만 보는 것입니다. 관보호공은 길이보다 단면이 먼저입니다. 단면을 잘못 읽으면 연장을 아무리 정확히 넣어도 물량은 틀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규격 다른 구간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검토할 때 바로 걸립니다. 관경이 다르면 보호공 치수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거푸집과 철근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물량만 계산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구조 형식에 따라 거푸집과 철근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산출식이 없는 것입니다. 숫자만 적혀 있으면 그건 산출서가 아니라 결과표에 가깝습니다. 산출서는 누가 봐도 다시 따라가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보호공 수량 산출서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먼저 한 개 구간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맨홀과 맨홀 사이 한 구간만 잡아서 위치, 연장, 단면, 1m당 수량, 총물량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그 한 구간이 정리되면 나머지 구간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실무는 처음 한 줄을 정확히 만드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이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보호공 수량 산출은 어렵게 보이지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 도면을 정리합니다. 둘째, 위치와 연장을 나눕니다. 셋째, 규격과 형식을 구분합니다.
넷째, 1m당 단위 수량을 만듭니다. 다섯째, 총물량을 계산합니다. 여섯째, 산출 조서와 집계표를 정리합니다. 결국 수량 산출은 숫자를 적는 기술이 아닙니다. 도면을 읽고 현장을 이해하고 내역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관보공도 똑같습니다. 길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단면을 읽는 사람이 물량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서 강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용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더 깊고 진한 실무 자료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